우리는 많은 것들을 압니다. 내 생일이 며칠인지,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알면 굉장히 확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경우 알면 그다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울대학교를 안다고 말하는데요. 근데 서울대학교가 뭐예요? 이 정문이 서울대학교인가요? 아니면 대학교 부지? 주소? 건물? 대학교 행정체계? 구성원들의 집합? 대부분 경우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안다고 말할 때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주 불분명하게 섞여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서울대학교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그 서울대학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과연 서울대학교를 안다고 말하는 게 적절한 걸까요? 알면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까우면서도, 아니, 일상 그 자체이면서도 알면 이렇게 조금은 신비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우리 일반인들과는 조금 달리 좀 많은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요. 소크라테스는 정말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특별했던 점은 아무것도 모르는 건 나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데 오직 나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꼬치꼬치 캐묻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면 당신의 주장이 이런 의미라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반박을 한 다음에 그 상대방이 다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재반박을 한다면 소크라테스는 또다시 그런 주장은 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또다시 반박을 하는 그런 재주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에우티프론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소합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니고요. 처음에 아버지의 노예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노예를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밖에 묶어뒀는데 그 사이에 얼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에우티프로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주 불경한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서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아버지가 일부러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게다가 자신의 아버지인데 그걸 어떻게 고소할 수 있느냐. 그것도 똑같이 불경한 일 아니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에우티프론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나는 우리 문화의 종교와 윤리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 그리고 경건함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안다. 그런데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버지는 아주 불경한 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아버지를 고소하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다시 묻습니다.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경건함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에우티프로는 신들이 사랑하는 게 경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다시 묻습니다. 신들도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지 않냐. 그리스의 신들은 실제로 여러 명이었으니까요. 근데 신들마다 각각 좋아하는 게 다르고 사랑하는 게 다르고 때로는 신들이 사랑하는 게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 헤라가 좋아하는 거를 아프로디테는 싫어하고 그런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러면은 경건함이라는 것의 정의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벌써 좀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에오티프로는 그렇다면 모든 신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경건한 것이다. 이렇게 조금 자신의 견해를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것이 신들의 사랑을 받아서 경건한 것이냐? 아니면 경건한 것이기 때문에 신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냐? 그러니까 신들이 어떤 것을 사랑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우스는 보통 아름다운 여자면 그냥 사랑을 하죠. 근데 우연히 모든 신들의 사랑을 받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렇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경건하다. 그런 게 따라 나온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신들의 사랑을 받는 것과 경건한 것을 동일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경건함에 대한 당신의 정의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따지고 듭니다. 그러니까 에우티프론이 결국에는 내가 이제 시간이 없다. 이만 가봐야겠다 하고 가버립니다. 이 에우티프론 대화편은 소크라테스의 특성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꼬치꼬치 캐묻는 거죠. 말꼬리 잡고요.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안다고 말할 때 그 사태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혀내는 일에 아주 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알에 대한 회의주의나 상대주의를 주장한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알 수 없고 따라서 상대적인 믿음만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결코 객관적인 참, 절대적인 진리에는 도달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다만 알이라는 것에 대해서 느슨하게 접근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던 겁니다. 알에 대한 독단적인 견해를 공격하려고 했던 거죠. 소크라테스는 알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규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알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알 수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규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는 기술적인 지식들, 배 만드는 지식, 가구 만드는 지식 그런 것들의 확실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배 만드는 기술에 대한 지식을 잘 배우면 실제로 배를 잘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반면에 무엇이 아름답냐, 무엇이 정의롭냐 그런 가치 판단에 대한 지식은 확실한 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대상이 어떨 때는 아름다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추할 수도 있으니까요. 마치 에우티프론이 아버지를 고소한 것이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기에는 불경한 것 같기도 한 것처럼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완전히 상대주의를 신봉하는 것 아니냐? 자, 저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소크라테스에 대한 또 소크라테스를 시작으로 하는 서양 철학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는 상대주의를 표방하는 소피스트들이 활동하던 시기였는데요. 소피스트들은 객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진리 여부가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소피스트들에 대항해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을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따져보자는 거고요. 한번 잘 따져보면 예전에 그냥 느슨하게 알고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 그냥 단순히 상대적인 관점에서, 주관적인 관점에서 더 나은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더욱 나은, 더욱 우월한 그런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경건함이 뭔지 지금 당장 정확하게 알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번 따져보고 나면 경건함에 대한 훨씬 더 나은 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별로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속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독단적인 견해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클 테니까요. 위에서 에우티프론이 경건함은 A다 라고 그냥 독단해버린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경구가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했다는 설이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맥락을 따라서 이 말의 뜻을 한번 해석해보면 너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취약한 믿음인지를 알아라. 이런 뜻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소크라테스는 우리의 알을 단순히 의심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성의 길을 잘 따라가서 사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볼 경우 소크라테스는 대표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따져보는데요. 잘 분석해본 결과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악덕하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걸 단순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그런 믿음으로서 주장한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로서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주장이 정말 참인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할 일이겠지만 핵심은 더 나은 알이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열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근본적으로 상대주의와는 길을 달리하는 거고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는 더 낫다는 게 애당초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가 상대주의적인 사상에 의해서 병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주의는 얼핏 보기에 참 정당해 보이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관용과 포용이 참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객관적인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무기력과 우울, 허무주의, 폭력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 상대주의는 아무런 해결책도 주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보편적인 가치, 객관적인 진리의 존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 시작은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에 대한 생각에 조금 도움이 됐나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